요거는 정리편입니다. 제가 보통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아씨 예전에 했던 거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할 게 글이 잘 안 쓰여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순서가 잘 안 잡혀서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 정리하는 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안 보실 분들은 이거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이 안 쓰여질 때는 그냥 잘 쓰이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아니라 멸망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치편은 사전 설명이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편이고, 그래서 그거 경제편을 앞쪽으로 다 몰 거예요. 트럼프의 모든 전략을 단 한 가지로 결론 지으면 답이 나옵니다. 멸망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늦게 시작을 했죠. 중국은 애초에 일찍 시작을 했는데. 유럽에 발목 잡혀서 한참 지나서 시작하는 중국과 미국 체제를 건 멸망전이에요. 중국이 먼저 선빵 날렸죠, 솔직히. 제3도련선은 진짜 선 세게 넘었어요. 2009년부터 준비를 계속했고, 오바마는 심지어 그 전에 중국을 파트너로 여기면서 군사적으로 부상한다 여기고, 힐러리가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열심히 홍보하고 돌아다녔지만 실패했죠, 그때. 그때도 피보트 아시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시간을 줬고 이미 괴리되었습니다. 너무 중국과 미국은 괴리되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멸망전이고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멸망전입니다. 유럽연합의 대다수는 신마르크스주의로 중국에 붙었고요. 앞으로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진영은 억눌려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원래 오래된 가치는 자신들의 정치 사상과 자유와 공감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 안보를 같이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벤스가 유럽에 가가지고 너네 우리랑 같은 자유 언론, 자유민주주의 이거 아닌 것 같다. PC주의를 대놓고 깠잖아요. 그거 사실 신마르크스주의잖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깐 게 이게 뭐냐면 너희들과 우리가 같은 경제 안보를 공유해야 될까? 이 뜻이에요. 솔직히 중소기업 독일 그리고 조합주의 이탈리아 국가주도 경제 프랑스 이거 모임이잖아요. 얘네 전부 다 각각 사회주의의 계파는 다르지만은 각기 다른 사회주의를 서로 가지고 있잖아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리고 여기는 공상적 사회주의. 얘네들은 자기네들 철학자들이 따로 있어서 자존심 엄청 세서 유로 커뮤니즘 환불 안 받아요. 그리고 조합주의 이거 유로 커뮤니즘 원조 국가. 각기 다른 사회주의자들 모임이잖아요. 이유가. 일단 그래서 상황이 EU 퍼스트에서 아시아 퍼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버리고 중국 진출을 막고 본토방어. 제가 미국이 본토방어 한다는 소리를 본격적으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인생에서. 근데 중국 진출을 막고 본토방어를 해야 된다. 미국은 본토 공격당하는 거 엄청 열받아거든요. 그래서 EU가 서유럽이 동유럽의 경제를 투자해 두시 그게 경제 안보를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GOP까지는 아니고 GP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대만과 저 필리핀 저쪽이 제일 최우선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두고 경제 안보로서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일본을 키운 이유도 그런 이유고 지금은 이제 아시아의 무역 재편을 할 때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거냐 그걸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막는 국가의 경제를 키우는 경제 안보가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초기 값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잊고 살아요. 언론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는 그걸 숨기고 정치인은 자기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방법 문제인데 그거를 대부분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하는 편이 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세계 경제가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중국으로 가고 중국어를 배워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틀어가지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럴 수는 있어도 하는 일이 달라지진 않아요. 국가가 바뀌어도 하는 일은 달라지진 않아요. 저는 일은 전부 노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초기값, 이거는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자잘하게 설명했다면 이번에 1, 2, 3, 4 이렇게 요약 정리 정도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방향이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에 선택지가 없어요. 단지 방법론이 바뀔 뿐. 첫 번째는 정부 지출 감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글로벌로 퍼진 요인은 노벨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이 국가 부채 무용론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폴 크루그먼이 I was wrong이라고 했어요. 이 순간부터 정부 지출을 무조건 감소시키고 이 국가 부채를 갚아야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디플레이션 실험이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실험을 했을 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되돌리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디플레이션 실험은 금방 되돌릴 수 있어요. 인류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두 번째, 그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제닌 옐런은 2024년 초기부터 S&P 500을 띄워가지고 선거에 올인을 했습니다.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초기에는 100% 인플레이션이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2024년 주가 상승은 사기적인 화폐 현상이라고 여깁니다. 즉 생산성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화폐를 때려박은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나 올랐고 은행에나 돈이 더 들어갔겠죠. 2023년 7월 이후 랠리를 타지 말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임기 초기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건 확정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임기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상승 중이었는데 어제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임기 초반 빠른 조치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1월 20일 임기 시작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12일 날 이제 1월 달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승 중이었어요. 이게 제닌 옐런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게 S&P 500 부응한 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더니만은 2달 연속으로 일단 떨어지는 추세로 전환을 한 것도 있지만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면 저금리가 되거든요. 네 번째, 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단속.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각종 범죄와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게 펜타닐만 7만 5천 명, 약물 남용으로 전체 10만 명이 넘는, 그럼 안 좋은 사람들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뜻은 미국의 국가 부채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2차 세계대전 끝난 수준이고 거기에 사망자는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범죄, 인플레이션, 임대료, 실업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으면은 이 구인배수 1단위로 떨어진 일자리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게 되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임금이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많을수록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어두운 이야기인데 제조업은 임금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수출주도 제조업이잖아요. 이게 내수주도 제조업은 어느 정도 올라가도 그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수출주도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구인배수를 항상 1을 넘지 않도록 굴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더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구인배수 1점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또 바이든 시기 인플레이션과 파산기업 수가 늘어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건 그 기간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자산으로 수익 얻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임금은 점점 떨어지고 파산기업은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상장 정도 할 만한 덩치 큰 기업들은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죠. 양극화를 만든 거죠. 근데 얘들 재분배, 불평등 이거 이야기하는 애들이었잖아요. 바이든은. 아니죠. 불평등 재창조로 재분배를 짓거려서 정치적인 이슈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건 항상 정부 지출을 하는 것들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든 정치적 이슈는 이 방식을 썼습니다.
7번째, 임대료가 연간 4%씩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엔 뭐였는데? 8%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임대료 상승이고 당연히 임금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하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100시간 일해야 임대료를 감당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근데 이게 최저임금 근로자가 그렇고 여기에 고금리에 속하기 때문에 대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동차가 필수품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생활 물가, 그래서 주방 경제부터 무너지면서 생필품 경제, 그리고 임대료, 전기세, 이런 것들이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하면서 계속 가난해져요. 교수도 가난해지고, 그래서 학교 교사가 그 당시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월마트로 가면 1억을 주거든요. 그냥 월마트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평등은 금융화가 아니에요. 지대촉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금리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저금리로 만들어야 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가난해지는 상태로 경제가 만들어져요. 이게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올라가냐면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파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7번째, 중부 민중주의, 트럼프의 지지 계층이죠. 동서부 캘리포니아와 그 다음에 뉴욕 계통은 동서부의 엘리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죠. 트럼프를 지지한 중부 제조업 농업지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7월 통계인데 2024년 7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피해 지역들입니다. 더 심해졌을 거라는 거죠. 이쪽 지역들이. 여기를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무역 피해 지역들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불법인자, 마약, 임대료 상승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이에요. 인플레이션 혜택은 어디로 갔어요? 좌우 엘리트 테크 기업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상승시켰죠. 옐런의 목적이 이거였으니까 S&P 500 부흥. 8번째, 전 세계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2024년 상황은 러우 전쟁 중이었고요. 젤렌스키는 바이든 캠프 가서 지지 선언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이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과 미국 국가 부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건. 9번째, 중국의 신국제질서.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외치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투자를 받고 있었고요. 이유는 중국에 밀착했습니다. 그 로레알이 투자할 때 그 말을 했거든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솔직히 중국이 이길 거라 봤다는 거죠. 2024년 프랑스 FDI가 전년 대비 447.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첨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비롯이 된 거고요. 여러분 2022년에 제3도련선 그었다고 했죠? 그냥 유럽은 걸었어요. 그냥 독일과 프랑스는 특히나. 그리고 요게 이 계기입니다. 마크롱과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이거 했던 계기. 그리고 2024년에도 계속 투자가 늘고 있는데 이게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끼리 서로 그 협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는 정부끼리 협력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10번째, 중국의 GDP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자, 중국의 GDP는 내수가 들어가 있죠. 그걸 빼고 수출 수입만 봐도 중국은 수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EU 쪽에 수출이 네덜란드에 이제 반도체 장비 수입해야 되니까 별개라 치고 EU 쪽에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뭐 아세안도 늘었지만 이건 동남아 쪽이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미국이 여전히 부담스럽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럽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걸 유럽 안에 가져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1번, 제3 도련선 호주 위에 이렇게 긋겠다. 그 도련선이 그 안에
다른 해양 세력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인류 문명 공동체라는 게 누구도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단위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WHO나 뭐 WTO나 UN이나 이런 자기네들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동아시아 공동체는 관점이 달라요. 이 안에 내가 돌연선 안에 다른 외부 해양 세력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해군력이나 이런 것들은 뭔데? 전부 우리 거. 이 안에서 경제, 정치, 군사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탄핵 찬성 집회에 보면 그 간간히 그 이야기합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고 인민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란 게 그런 개념이죠. 쟤들은 일단 지네들 반대하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고 주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파시즘이라고요. 쟤네들은 근데 금융자본주의는 전부 파시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쟤네들 그래 그럼 대한민국 죽일게 하면은 친일파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합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건데 지네들 아래로 들어와 가지고 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토론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주의는 있잖아요. 좋다 싫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마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너 싫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심찮게 음모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트럼프에 대한 별별 음모론도 총 맞은 거 그거 다 쇼다 이것도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반대로 대통령이나 이쪽도 이야기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싸우면서 대화는 계속되죠.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쟤들은 그거 자체를 불가능하게 규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12번째 중국의 화폐 사용량이 세계 2위 무역 화폐급으로 올라왔습니다. 13번째, 기간산업 방산 경제를 보호해야 됩니다.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밀어내기 수출로 타국의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철강 알루미늄은 솔직히 방산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저게 수익이 되고 박리담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건설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중부 쪽 제조업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데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피해 영역이 철강 알루미늄이죠. 그리고 무너지면 저게 중부 쪽의 실업률이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14번째, 미국은 군함 건조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조선업이 위태로워요. 요거 복구 시켜야 되는데 이게 2025년 3월이거든요. 저는 상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나와가지고 장군이 이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세구나. 그래서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보면 자유무역 질서가 동작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자유무역 질서가 동작하기 어려운데 다극화된 블록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른 블록 쪽에는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타국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퇴출이 우선이었는데 유럽의 러시아 재산들도 압류되었고요. 러시아 안에서도 경쟁국 기업 재산들도 싼값에 팔렸죠.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 요런 걸 통과시켰죠. 외국 기업 지분, 지적 재산도 압류 대상. 에포크타임즈나 NTD가 뭐냐면은 그 천안문이나 이때 그 튕겨 나온 자유주의 중국인들이 그 만든 신문들이에요. 그래서 반공산당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법도를 통과시켰죠.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재산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재산권은 국가 혹은 정부 정권 간의 관계에서 결정이 납니다. 새로운 무역 질서라고 했을 때는 이미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무역 질서라고 했거든요. 세계 질서는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블록 경제, 다극화된 블록 경제가 될 것이다. 근데 독일과 프랑스가 중국 편에 섰다는 뜻은 뭐냐면은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구조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블록 경제예요. 물론 이유가 양쪽에서 다 뜯어먹길 바라겠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1년 투자하고 회수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럽이 중국에 걸었다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각각 경제 블록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 도움될 동맹국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경제 성과가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적용돼요. 너무 자유시장 개방 경제에 익숙해져 있어요. 인류의 디폴트는
자유시장 개방 경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유시장 개방 경제가 되고 통계학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경제학을 따로 굴리기 시작하고 정치를 빼버린 거예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킨다는 게 신자유주의적 접근이었으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정치적 자유까지 얻을 것이다. 중산층이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실패했다는 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다시 정치경제학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즉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안보가 될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개방 경제가 아니라 경제안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중국에 투자한다는 뜻은 중국의 군사력을 키워준다는 뜻이 되는데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고 중국이 세계 2위 경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타국의 기술 탈취, 자산 탈취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개도국 경제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패권국의 조건은요. 기술과 상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 군사력, 하드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허상이 여기서 드러난 건데 예술과 PC주의가 발달했다고 EU를 패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K-팝이 전 세계로 휩쓴다고 패권이라 하지 않았고 미국이 각국에 여러 가지 구호 물자와 구호 자금을 제공한다고 패권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미만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이유가 뭐죠? 하드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이 그 국가 경쟁력이라고 심심찮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하드파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그래서 이들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은 시장 경제와 화폐를 없애고 국가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동아시아 공동체는 뜻이 국가를 없애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부 공산화시키는 거. 네 번째, 미중 대립이 강해질수록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은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보복할 겁니다. 원래 전쟁 준비는 경제를 함께 제재를 하면서 무너뜨리는 법인데 전쟁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무너뜨리죠. 나치가 영국에다가 엄청나게 위조 지폐를 뿌려가지고 한때 영국이 패급이어서 EU에서 안 받아주려고 했어요. 부채도 너무 많고 경제도 안 좋고 그런 게 사실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서 7, 80년대 영국 경제까지 간 건데 전쟁 준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자국 경제는 방산 체제로 전환을 해서 하드파워를 키워야 돼요. 이미 그런 경제 공격을 하는 상태부터 전쟁 준비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 전에 많이 했고 지금도 저는 그 관세를 잠깐 유예를 했던 게 중국의 국채 파리 공격이랑 그게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는데 그린스프린의 수수께끼를 경험해 본 사람은 중국이 국채 파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그린스핀의 수수께끼였거든요. 그럼 바꿔서 중국이 국채를 팔면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제조업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군사력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방산 경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북한과 지난 중국을 보면 알듯이 전체 국가는 경제 문제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전쟁 체력을 줄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가 이거 한다고 제재를 받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중국은 경제가 나락을 가는 경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수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쟤들의 목적은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시장 경제를 공황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고 자국 내에서 시장 경제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저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명분이 통용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주도 경제로 유지를 하다가 전 세계를 통일을 하면 이제 공산화돼서 국가와 군대가 모두 없어질 것이고 시장과 화폐가 소멸할 것이고 계급과 국가는 동시에 소멸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자유 개방 시장, 자유 무역 질서 이런 거 없고 경제 안보입니다. 자국 경제를 중시하고 기간 산업 정리하고 동맹국 경제도 경제 안보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미국의 자유 개방 시장 저 경제에 있으면서 자국 위주의 외교 정책, 자국 위주의 경제 정책 이거 계속
하라고 했죠. 근데 유일하게 안 한 국가, 소프트 파워 하려던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의 하드 파워를 챙겨야 되겠다. 이걸 하니까 이때부터 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재분배는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자식 키울 때도 외동으로 더욱 엄격하게 키우면은 더욱 엄격하게 자기 질서를 지키는 새로 자라나고요. 계속 고이 키우면은 완전 공주병, 왕자병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재분배 아이디어는 이게 소프트 파워를 중시한다는 게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WTO의 재분배 아이디어인데, 글로벌 재분배 아이디어, 미국 기준에서 여러 가지 격차를 없애는 재분배 아이디어인데 그게 절대 고맙게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받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각기 시장 경제의 특성 자체가 있어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 경제는 타국의 자유무역 시장 경제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가 있어요. 왜? 자국 내 경제는 외국 기업들을 언제든 압박하고 규제할 수 있고 자국 기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 나는 개방 안 해. 근데 자국 국민의 행동도 통제할 수 있고 자국 기업을 가지고 스파이로 쓸 수도 있고 정치적 압박용으로 저기 투자했다가 돈 빼! 이런 식으로 샤프 파워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미국에는 행정명령을 해도 자국 기업 통제에 정치적인 부담을 지니게 됩니다. 이래서 방어적 자유주의가 중요한 건데, 자유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애들은 자유를 어기는 것도 가능하고 자유시장 규율을 마음대로 써먹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위에 섭니다. 저 에이전트 실행객체가. 그래서 방어적 자유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언젠가는 자유화 될 것이라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 시장 안에서는 타국 기업에 대한 통제도 가역되고 하는데, 시장 경제 추구하는 미국에서는 타국 기업에 대한 통제조차도 쉽지 않아요. 사실 자국 기업도 사실 맥도날드나 이런 거 중국에 많이 투자하거든요. 머스크도 사실 중국에 투자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팔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럼 미국에 얼마나 투자할 건데 이거를 약속을 받아놨더라고요. 그게 미국의 투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야 정부 지출을 줄여도 민간 시장에 영향이 덜 가요.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도 견제를 하면 얼마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반발하겠습니까? 동맹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 자체가 전통적인 방법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할 거냐면 글로벌 리셋이었냐. 중국과 차단하고 자기 편으로 서는 동맹국에게 경제안보, 군사안보로 협조하기 하는 방식. 글로벌은 리세션 되더라도 미국은 디플레이션 하거든요. 사실 저기 동서부 쪽에 기득권들 힘이 세서 그렇지 중부 쪽은 이걸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지지. 이번에 제가 처음 봤는데 그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강성인데 반 트럼프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 때리는 거 보고 그간에 미국 내 자동차는 쌌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CEO가 철강 CEO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미국에서 노조랑 CEO가 둘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리세션을 주고도 얼마나 자국 내 시장 경제에서 수요가 커버되는가. 이 여부로 결정이 날 거예요. 가장 안전한 시장이 돼야 하는데 사실 지금 하는 거 다 똑같거든요. 유럽도 자국 내 시장 키우겠다. 중국도 민간 경제를 어느 정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미국도 자국 내 민간 시장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방법이 달라요. 유럽은 돈을 풀었어요. 인프라 투자하겠다 하면서 돈을 풀었어요. 중국도 돈을 풀었어요. 정부 돈을. 미국은 세금 줄이고 돈 푸는 거 줄이고 최대한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장 경제. 반대로 이쪽은 계획 경제, 정부 주도 경제. 요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 하드 파워가 놓고 고꾸라지느냐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강점이 있긴 있어요. 시장 경제가 경제 회복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이 한번 발등 찍어볼까 하면 적게 떨어지고요. 미국은. 왜냐하면 자국 내 안보가 다 있기 때문에 적게 떨어지고 회복은 더 많이 됩니다. 2018년에 무역 경쟁 이후 지금 회복된 게 미국은 회복이 됐는데 중국은 회복이 안 됐고 유럽은 유럽은 저건 원래부터 회복이 안 되는 경제고 화폐적 현상만 돌아가는 경제고 저런 상태인데 중국을 제재해서 제조업을 이렇게 살리겠다는 목적이겠죠. 중국의 경우에는 따라잡으려면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다시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유화 노선으로 가게 돼요. 뭐 어쩌면 운이 좋아서 유럽산 유럽 커뮤니즘은 시장 경제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고 PC주의, LGBTQ, 뭐 생태 마르크스 이런 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계급 투쟁이 없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멸망전은 중국과 미국의 서로 견제를 다 뚫고 어떻게 하드 파워를 강화시키느냐, 요 멸망전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을 정권과 상관없이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욱 올라가고 자국 내에서 제조업을 뭘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인 자체가 화이트 컬러를 그렇게 좋게 대우하는 경향은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구나라는 거지. 그렇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자국 내 경제 안에서 계속 돌리면서 그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가,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가,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야 또 이제 중부 쪽에서 지지를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득권의 주도권도 좀 바뀌고. 3대 시장, 유럽, 중국, 미국 둘 다 어쨌든 민간 시장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제일 강한 경제라서 그래요. 시장 경제가. 정부 주도 경제는 결국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고 시장 경제를 계속 해치는 경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유럽 안 돼요, 저거. 유럽도 꽤 부모들이 많이 굶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미국 말고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지금. EU가 아시아 퍼스트를 계속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군사 안보와 경제 특혜를 계속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경제 안보죠. 아시아에서 이제 무역 재편이 일어나고 아시아 퍼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 특혜를 누가 받을지 무역 재편 과정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일본이 그래서 예전에 한국을 배제하고 유일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군사 특혜와 경제 특혜를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수혜를 독점하고 싶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지금은 일본이 혼자서 못 막는 상태가 됐죠. 소프트 파워 시대 끝났어요. 다시 하드 파워 시대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발달에는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국부론 때 식량 독점의 귀족주의,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마르크스 직계 SPD, 저기 독일 사회당, 3인당, 2차 세계대전에는 SPD가 국가사회주의에 졌고 얘들이 희생양이었고, 90년대에는 소련 공산주의였죠. 제가 보기 이번 희생양은 마오주의, 신마르크스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신마르크스주의, PC주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PC주의. 환경 생태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마오주의. 어차피 둘이 동맹 맺었으니까 둘 다 같이 갈아 끼워야지. 나치즘이랑 파시즘을 따로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같이 마오주의랑 같이 조져버리는 거지. 중요한 거는 주체 사상은 언제 희생양이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거 통일되면은 과연 시장 경제로 받을까 아니면 한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저기 키울까, 그건 제일 궁금하긴 한데, 적어도 통일되는 세대의 인생은 조졌습니다.